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롤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저 헌법입문 제7판 이외도 408페이지 제4절 정신활동 자유권 보겠습니다. 사마에롤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보겠습니다. 제1항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09페이지 로마 자유로는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 1번의 개념, 양가 1번 학설. 양심의 개념에 대하여 이를 좁게 보는 견해와 넓게 보는 견해가 있다. 협의설은 윤리적 가치 판단만을 양심의 내용으로 보는 학설이다. 동그라미 2번은 광의설은 윤리적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상도 양심에 포함하여 양심의 개념과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이다. 결국 이 학설의 차이는 주로 양심 속에 사회적 사상이 포함되는지에 있다. 양가 1번의 판례, 반가 1번의 경향. 광의설을 취한 판례로는 헌재는 사제원고 결정에서 양심이란 세계관, 양심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협의서를 취한 판례로 헌재는 준법소약서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판시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광의로 보는지 협의로 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채 윤리적 내심 영역이라고 보면서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포함하는 설치를 한 결정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헌재의 판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반가로 이번에 진실성. 한편 헌재는 진실성을 양심의 요소로 오하고 있기도 하다. 즉 헌재는 여러 번의 판결들과 최근의 판결들에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이력을 고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양심이 아니다라고 보아 진지한 내면의 결정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가로 3번의 주관성.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410페이지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 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2번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 판례를 중심으로 양가를 번해 양심의 보호 영역 사항으로 본 경우 헌재 판례가 그동안 양심의 문제에 대한 사항, 양심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본 중요한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제강고 강제사안, 죄악을 자해하는 의미의 사제의 의미는 양심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왜곡 굴절이다. 동그라미 2번에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사안에서 의사 환자 비밀 유지의 윤리가 양심에 속한다. 동그라미 3번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 자신의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실상을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위 사안에서의 제한의 각 합리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사제광고 강제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의료비, 의사의 의역비 내역 제출 의무 사안과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양심이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항, 인격 형성과 무관한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헌재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가치적 윤리적 판단 결정이 아닌 경우 헌재는 동그라미 2번에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진지하지 않은 공은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음주운전 측정 사안에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411페이지 양심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죄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고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괄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에 운전자의 좌석 뒤 안전 착용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타, 지금은 폐지된 준법사역제에 대해 헌재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로마자 2번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 형성 결정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 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 실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재도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 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그리하여 내심적 자유, 즉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가 저촉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본다. 411페이지 2번에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양가로 1번의 양심 형성 결정의 자유 이는 내심적 자유이다. 국가 권력이 양심의 자유로운 영역 결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즉 국가가 특정 세계관, 인생관, 주의를 세뇌시키거나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심 형성을 위한 지식의 전수를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양가로 2번의 양심 실현의 자유의 세부적 내용 우리 헌재의 판례 1호는 양심 실현의 자유의 내용에 관하여 동그라미 2번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동그라미 2번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동그라미 3번에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위 헌재의 판례 이론이 분류하는 것에 따라 나눠 살펴본다. 방가로 1번의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표명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적극적 표명의 자유와 양심 표명의 강요 금지가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적극적 표명의 자유란 자신의 신념 등이 무엇인지 양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그를 옹호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양심 표명의 강요 금지란 양심에 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자유, 본인이 가지는 양심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밝히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양심 표명의 강요 금지 내용으로는 자신의 양심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침묵의 자유,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를 조사하는 것이 금지, 어떤 양심인지가 밝혀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양심을 취시하는 것의 금지, 충성서약의 금지 등이 있다. 준법서약제가 논란되었으나 헌재는 헌법적 의무의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부왕과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뿐이어서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준법서약제는 그 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 방가로 2번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요 금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넓게는 위에서 본 양심 표명이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양심 표명을 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이기 때문이다. 413페이지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의 문제로서 논란된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 거부, 집총 거부, 사례 14번 A는 병무청에 의하여 현역병 입역 통지를 받았으나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였다. A를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A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것인가?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헌재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정하였고 동그라미 2번.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였으며 3번에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랑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이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4번에 그러면서도 헌재는 양심 보호를 위해 입법 보완의 수고를 입법자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 결정에서 비례원식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2008년 헌가 22일정에서 비례원칙 심사를 하였는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역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재 입장에 따르면 결국 사례 14에서 A를 병역비피죄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동을 위헌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 사제광고의 강제. 우리 헌재는 사제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을 강제로 인간 양심의 왜곡, 굴절이고 양심이 원하는 행위를 강제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7억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제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한정위원 결정을 하였다. 414페이지 자발적 사죄는 합헌이다. 방과후 3번에 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위를 적극적으로 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경우 자신의 양심을 실현하고 이에 따라 사하라는 것이 방해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로마 제3번의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번의 제한 문제. 양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하는 문제를 두고 1번은 내지적 한계설, 2번은 내면적 무한계설, 3번의 절대적 무제약설이 나눠져 있다. 통설은 2다. 내면적 무제약설. 우리 헌재의 판례론도 이설을 취한다. 생각컨대 내면에 머물러가 있는 상태에서 양심 결정이나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하다. 외부에 표출되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제한의 한계.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는 제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하며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고 제한하더라도 불필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주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